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도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순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수험생과 또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부산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첫 소식은 수능일 이모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수험생들이 하나둘 시험장으로 들어가자 후배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칩니다. 대박! 대박! 수능 대박 가자! 선생님은 한 명 한 명 제자를 격려하고 학부모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험장에서 아프지 말고요. 떨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실수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아는 문제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파주에서 온 군인 수험생은 초행길 지각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수험생을 태운 차가 고속도로로 잘못 진입해 입실 마감 직전에 시험장에 도착했지만 모두 66명의 수험생이 경찰과 소방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부산에서는 전체 응시자 33,973명 중 2,657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4교시 한국사 탐구 영역까지 결시율은 8.04%, 최근 6년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험 도중엔 21명의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4교시 과목의 응시 방법을 위반했다가 부정행위로 발각돼 귀가 조치됐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이번 수능에서는 첫 번째 과목이었던 국어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들이 대체로 무난해서 부산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유나 기자의 보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교문 밖으로 나오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쏟아집니다. 장장 9시간 동안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후련한 반, 아쉬운 반, 만감이 교차합니다. 비문학이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지문이 조금 긴 것 같아갖고 읽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공부했던 만큼은 그래도 잘 본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이번 수능은 특히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높아 수험생들이 1교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어는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고 지난해 수능과는 비슷한 수준. 지문이 길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아 시간 조절이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입니다. 수학은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가장 어렵고 풀기 힘든 이른바 킬러 문제들이 쉽게 출제됐습니다. 지역 입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능 수학에 취약했던 부산 지역 학생들, 특히 재수생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어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해 무난했다는 평가입니다. 국어가 조금 어려웠고 수학이 쉬워지다 보니까 부산 지역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어 수시 모집 아닌 정시 모집에서는 부산 학생들이 조금 유리한 입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남은 일정을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부산신항 컨테이너 야적장입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컨테이너 가운데 40%는 수출 화물을 싣기 위해서 텅 비어 있는데요. 트레일러 기사들이 이 빈 컨테이너를 인수한 후에 막상 내부를 확인해 보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가 나옵니다. 나무 합판과 돌 무더기는 물론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흙과 먼지도 잔뜩 묻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시는 것처럼 도롱뇽, 좀벌레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를 청소하는 건 오롯이 트레일러 기사들의 몫입니다. 심지어 남의 컨테이너를 수리까지 해줘야 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컨테이너 주인인 해운선사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트레일러 기사들의 억울한 사연을 박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트레일러 기사가 빈 컨테이너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불빛을 비춰보니 개미 수백 마리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수준입니다. 죽이나 이거 끝난다 이거. 우리나라 수출입 물자를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 기사들이 빈 컨테이너 청소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상당수 컨테이너가 나무 조각과 흙더미,
정체불명의 외래 생물 등으로 오염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이 슬거나 구멍이 난 부위도 트레일러 기사들이 수리를 떠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사들이 보통 보면 먼지 둘러서가면서 그 안에 먼지 말도 못 하거든요. 그거를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도 모른다 이거죠. 좋은 콘테너인지 나쁜 콘테너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걸 뽀글뽀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청소해갈 그런 경우가 많은 거라요. 항만당국이 지난 7월 빈 컨테이너 272개를 조사한 결과 30%가량이 불량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그 고박 작업을 하고 남은 잔존물이라든지 일부 쓰레기, 그다음에 바퀴벌레 사체가 나왔습니다. 항만당국은 이달부터 2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문 검사 인력을 투입해 부산항 빈 컨테이너 6,000개를 조사한 뒤 위험 요소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 항만들의 사례를 조사해 개선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장 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점검이 단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부산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 이후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2차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목소리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후에 교육청이 이 해당 유치원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2년 전 아동학대 사건 이후 진행된 해당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 감사. 당시 유치원 설립자 J씨와 그 일가가 유치원 돈을 사적으로 썼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만 무려 118억 원. 부산시 교육청은 이 결과를 갖고 수사당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대상에 사기 혐의만 넣었을 뿐 국비 유용과 같은 중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횡령이 안 되고 사기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이 좀 미비한 거죠. 법원에서 다퉈야 할 문제를 자신들이 알아서 빼버린 건데 지원금으로 지급된 돈은 유치원 재산이므로 국비 횡령 등이 적용될 수 없다는 현재 사립유치원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여기에 유치원 비리를 밝힌 핵심 증거를 눈앞에서 놓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말 J씨 일가 유치원에서 이들 것으로 추정되는 장부를 발견했지만 황당하게도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누군가 은폐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들이 나가는 모습이 CCTV로 이제 확인됐고 실제로 가는 그 특정은 하지만 여기 이제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가는. 최근 민간에서 새로 입수한 100여 장에 달하는 장부입니다. 여기엔 J씨 일가가 사적으로 쓴 돈의 흐름부터 모 국회의원에게 수백만 원이 전달된 기록까지 상세히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비뿐만 아니라 국비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된 내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연일 비리 유치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부산시 교육청의 부실한 감사가 솜방망이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시 의회가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많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감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 열린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고 오는 19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오늘 부산발전연구원 감사에서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오는 23일 보충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논란이 됐던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에 대한 표결에서 참여의원 16명 가운데 14명이 찬성해 통과시켰고 앞서 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이 오늘 오후 동구 초량동의 부산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은 지난 정부에서 부실 논란을 빚었던 부마 항쟁 진상 규명 작업을 정상화하고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학술 포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념재단은 부산과 마산 두 곳의 사무실을 두고 초대 송기인 이사장과 고호석 상임이사 등 21명의 이사를 선임했습니다.